작년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전 세계 조선업 수주 1위를 탈환 성공한 데 이어 초저가 수주를 앞세운 중국을 올해도 한국이 가볍게 제치고 압도적인 수주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글로벌 조선업계에선 한국이 절대적 강자의 지위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켰다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죠. 특히 글로벌 조선 시장의 친환경 LNG 선박의 초호황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면서 한국의 조선업계는 오직 기술력만으로 중국을 압살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1위 자리마저 뺏기고 만들었던 LNG선까지 망망대해에 멈춰버리면서 중국 조선업은 또다시 비상사태라고 하죠. 그 자세한 내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앞서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한국은 중국의 초저가 수주 공세로 인해 굳건했던 1등 자리를 잠시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업계는 당장 눈앞에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닌 먼 미래를 바라보며 치밀한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준비가 바로 고부가 가치 선종인 LNG 선박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LNG 기술력을 앞세워 중국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죠. LNG 선박은 극악에 가까운 건조 난이도로 악명이 높은데요. 화재에 대한 안정성과 연료 유출에 대한 효율성 문제 등으로 건조 제작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도 중국에선 LNG선 건조가 가능한 곳이 호동중화조선 단 한 곳에 불과해 사실상 한국의 경쟁 상대로 평가되는 것조차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 세계 LNG선 건조의 80에서 90%를 한국이 독점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한국 조선업계의 독후가 내년치 분량까지 모두 가득 차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내년이면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회사기구 환경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전 세계 선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중국 조선업계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찬스는 지금이다라고 생각했는지 오직 자국 내 발주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서름들을 털어내기 위해 무조건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LNG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호언장담을 하며 신조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초저가 수주를 앞세운 막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외 선주들이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초저가 공세에 넘어가 버리자 중국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중국이 코로나 사태와 싸우면서 공급망 차질과 소재 수급 부족 등을 모두 이겨내며 얻어낸 최근 수개월간의 성과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을 뛰어넘고 글로벌 수주 점유율 선두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사로 자화자찬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매체는 최근 중국 장난조선소가 아랍에미리트 기업인 에드녹의 자회사로부터 17만 5천 세제곱미터급 대형 LNG선 4척을 수주해낸 것을 매우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장난조선소의 창사 이래 첫 대형 LNG선 수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글로벌 타임스는 이제 중국은 후동중화조선을 포함해 장난조선과 대련조선까지 세 곳에서 LNG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었죠. 중국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자 국내 언론에서는 잇따라 중국 정부 차원의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원과 지속적인 건조 경험을 통해 중국이 한국의 자리를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했다라는 위협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내 조선업계가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한다면 일각의 우려들과 같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 중국은 자국 내 선박의 발주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자국의 물량만으로도 건조 경험과 실적을 지속적으로 쌓아나가 언젠가는 기본적인 대형 LNG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죠. 하지만 이 같은 위기론에는 사실 결정적인 변수가 몇 가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선 현재 글로벌 조선업계에선 한국과 중국의 LNG선의 기술력 격차가 무려 8년에서 10년 정도 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선업계에선 선박 건조의 기술력을 인정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박 수주에서 인도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또한 인도 이후에도 10년가량 어떠한 사고나 고장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야만이 최종 건조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조선업계에선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해도 대형 LNG선 기술력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10년 정도 앞서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국내 조선업계는 지금까지 수많은 LNG선 건조 경험을 토대로 확보한 기술력으로 인해 선주들이 원하는 대로 배를 설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중국은 뒤처지는 LNG 기술력에 납기가 무려 3년이나 걸리지만 한국은 압도적인 품질의 LNG선을 2년 내 납품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막대한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 자국산 LNG선이나 해외 발주 물량을 수차례나 건조,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무려 6척이나 바다 한복판에서 멈춰 서거나
내부에서 연료가 새어나가는 메탄 슬립 현상이 발생해 최종적으로 운항 실적을 쌓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국을 보면 LNG선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은 그저 수주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달리 전 세계 선주들이 어떻게 해서든 압도적 품질의 한국산 LNG선 발주를 부탁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환경 규제 때문입니다. 갈수록 더욱 빡빡해지는 국제 환경 규제로 인해 한국이 가진 친환경 기술력이 아니라면 선박의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운행을 멈춰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 등 해운 강국을 중심으로 조선해운 관련 환경 규제를 보다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6일에서 10일 국제해사기구의 더욱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8년 대비 50%보다 더 높게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EU가 선박연료에 대한 환경 규제까지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본질이 탄소연료인 LNG선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해 당장 2024년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전 세계 회원사들은 EU가 제시한 탄소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무조건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만약 규제에 맞는 탄소 배출 저감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LNG선을 운용할 시 최악의 경우 EU 내 항만의 입항이 거부되어 버리는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환경의 한자도 모르는 중국에게 대당 3,500억 원에 가까운 대형 LNG선 건조를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중국은 그저 실적만을 쌓아 올리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낮춰 한국에게 발주를 부탁하지 못한 잔여 LNG선 수주를 따내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설계와 엔진, 그리고 화물창 등 전 분야의 기술 개발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은 배제한 채로 말이죠. 결국 한국 조선업계를 뛰어넘겠다는 중국의 포부는 다소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국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조선업계가 현재의 우위에 결코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탄탄한 기술력으로 무장해 나간다면 LNG선 분야나 친환경 에너지 선박 분야에서 고작 중국의 저가 공세에 쉽사리 무너지는 상황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시는 조선업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번 태풍 5호 6호가 한국에 상륙하기도 전에 징발하면서 또 다시 무더위가 기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 시 시원한 물은 꼭 챙겨가시고 특히 탈수와 열사병 조심하세요.